무설탕이라 사봤어요. 단맛이 없어서 초콜릿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어요. 달지 않고 쌉싸라한 맛이 좋음. 일반 초콜릿은 너무 달아 못 먹었는데 이건 쓰지만 끌리는 맛이에요. 처음은 쓴맛이다. 몇 번 씹으면 바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뒷맛은 텁텁하지 않고 입안이 깔끔해서 좋아요. 자, 이렇게 무설탕 고함량 다크초콜릿의 리뷰를 보셨는데요. 분명 다크초콜릿은 일반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처음 먹으면 쌉싸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쓴데 맛있다, 달지 않는데 자꾸 먹게 된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쓴데도 맛있다고 얘기하는 이 다크초콜릿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초콜릿은 왜 쓴데도 자꾸 생각이 날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씁니다. 아, 이건 내 취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초콜릿은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면 이상하게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 한두 번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입이 심심할 때도 과자보다 다크초콜릿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다크초콜릿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다크초콜릿은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쌉싸름하게 시작을 해도 그 뒤에 카카오 향이 올라와야 되고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여운이 깔끔하게 남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이유는 당연히 쓴맛 때문이 아니겠죠. 쓴맛 뒤에 남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향이나 질감, 여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쓴데 맛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다크초콜릿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쓴맛 뒤에 향이 있는가? 다크초콜릿이 쓴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냥 쓰기만 하면 오래 먹기 어렵습니다. 쓴맛 뒤에 카카오 향이나 이 고소함, 깔끔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녹는가? 초콜릿은 입안에서 녹는 음식이에요. 너무 거칠게 부서지거나 텁텁하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죠. 세 번째, 먹고 난 뒤 여운이 있는가? 좋은 다크초콜릿은 먹고 난 뒤에도 은은한 카카오 향이 남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거나 떡더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조각 더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리뷰에서 말하는 계속 먹게 된다 이런 느낌들도 다 이 여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라고 하면 단맛을 먼저 떠올리죠. 사실 지금까지 먹은 수많은 초콜릿들이 다 그런 맛이었거든요. 입에 넣자마자 달콤하고 부드럽고 기분 좋아지는 맛이죠. 그래서 다크초콜릿을 처음 드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 생각보다 쓰다? 내가 알던 초콜릿이랑 다르네? 맞습니다. 다크초콜릿은 우리가 익숙한 단맛 중심의 초콜릿과는 조금 달라요. 특히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고 카카오 본연의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맛, 즉 쓴맛만 보고 다크초콜릿을 판단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고함량 다크초콜릿을 입에 넣자마자 바로 씹어서 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씹어버리면 그 쓴맛이 한 번에 확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건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향을 풀어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작은 조각 하나를 혀 위에 올려놓으시고 바로 씹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입안의 온도 때문에 초콜릿 표면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거든요. 카카오 버터가 부드럽게 풀리고 그 안에 있던 카카오 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다크초콜릿은 그냥 쓴 초콜릿이 아니고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저는 다크초콜릿을 커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도 처음에는 그냥 쓰기만 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커피를 쓴 음료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향이 있다, 산미, 고소함, 바디감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죠. 다크초콜릿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쓰다가 먼저 보이죠.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질문이 바뀌어요. 그냥 쓴가? 아니면 쓴맛 뒤에 어떤 향이 있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크초콜릿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카카오 함량을 먼저 보시죠. 그렇죠? 72%, 84%, 91%, 100%. 물론 함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나에게 맞는 맛이어야 좋은 겁니다. 72%는 처음 시작하기 비교적 편한 구간이죠. 84%는 카카오의 존재감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92%는 단맛보다는 진한 카카오 풍미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0%는 일반적인 초콜릿 간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카카오 자체를 경험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처음부터 너무 높은 함량으로 시작을 해서 역시 다크 초콜릿은 써서 못 먹겠다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원재료입니다. 앞면에 적힌 카카오 함량이나 그 무설탕, 고함량 같은 문구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꼭 그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이나 영양 성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함량이 높다고 해서 모두 같은 다크 초콜릿은 아니에요. 어떤 카카오 원료를 썼는지, 그다음에 어떤 감미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카카오 버터가 들어갔는지, 원재료 구성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맛과 질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당류 섭취를 신경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만 보지 마시고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다크 초콜릿이 특별한 건강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또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식품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크 초콜릿을 고를 때 막연히 몸에 좋을 것 같아서만 고르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맛인지, 원재료가 명확한지, 또 입안에서 녹는 질감이 편안한지, 또 쓴맛 뒤에 카카오 향이 남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초콜릿은 결국 입으로 경험하는 음식이에요. 초콜릿계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좋은 다크 초콜릿은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리뷰글에서도 보셨죠. 아무리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설득이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먹는 사람이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한 초콜릿은요, 오래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함량만 높은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쓴맛 뒤에 향이 있어야 되고요. 진한 맛 뒤에 부드러운 질감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난 뒤에 다시 생각나는 여운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좋은 다크 초콜릿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다크 초콜릿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다른 회사에서 다크 초콜릿을 사서 드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시잖아요. 혹시 다크 초콜릿을 먹고 나는 쓴맛밖에 모르겠다라고 느끼셨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첫 번째, 너무 큰 조각을 한 번에 먹지 마세요. 작은 조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바로 씹지 마시고 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초콜릿이 녹으면서 향이 흘러나오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너무 높은 함량에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함량에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원재료와 영양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 앞면의 문구보다 뒷면의 표시사항이요, 더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크 초콜릿은 그냥 쓰기만 한 초콜릿이 아니에요. 잘 만든 다크 초콜릿은 쓴맛 뒤에 향이 있고요, 질감이 있고 여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썼는데 며칠 뒤에 커피를 마시다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입이 심심할 때 한두 가지 또 떠오르기도 하고 달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맛, 그게 다크 초콜릿의 찐 매력이에요. 그걸 느끼신 분들이 그 도입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리뷰글들을 달아주시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초콜릿을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초콜릿의 기준,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음식이 뭔지에 대한 생각까지 편하고 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무설탕 고함량 다크 초콜릿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스럽게 권해드리기보다는 직접 원재료와 함량, 그 다음에 맛의 방향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서 드시더라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느리더라도 고집스럽게 좋은 초콜릿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